저는 사실 토론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 너무 이상해요. 토론이 논쟁하고 너무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토론하자 그러면 일단 싸움할 준비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영어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토론은 누가 옳으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정확한 토론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혼자서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각도라든가 뭐 범위라든가 이런 게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과정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토론은 무조건 상대를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대의 말에 꼬투리를 잡거나 뭐 말 실수하는 거를 파고들거나. 근데 저는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천재라도 100명의 두뇌를 상대할 수 있을까? 이길 자신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토론을 통해서 훨씬 더 탁월한 집단 지성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하시고 토론 섹션들이 있어서 대학원생들이 그 한 섹션들을 맡아가지고 한 3시간 정도가 토론 수업이에요. 와, 하버드의 학부생들은 진짜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것 같아요.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토론 수업을 이끌어야 되는 대학원생이나 교수의 입장에서 쉬워요. 자, 시작! 그러면 저 수업 끝날 때까지 그냥 내리달려요. 그냥 이놈이 떠들고 저놈이 떠들고 뭐. 그래서 거기서는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제어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잠시 오케이 다시 그러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경영대학에서 케이스 스터디라는 걸로 아주 명성이 드높던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케이스 스터디라는 건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경영대학에서 수업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성공 케이스를 놓고 그거를 분석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뭐 이런 방법론이잖아요. 롤런 크리스천슨이라는 교수님인데 그냥 가서 문 두들겼어요.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했어요. 저는 저 생물학과의 대학원생 누구라고. 저희들이 그 대학원생으로 늘 하는 게 토론 수업을 이끌어야 되는데 교수님이 개발하신 그 케이스 스터디라는 걸 혹시 우리도 토론 수업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체계적인 그런 토론 수업이 되지 않을까. 혹시 시간이 언제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냐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했어요. 돈은 없습니다. 그냥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표정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는 표정을 보여주시고는 너무나 뜻밖의 뭐 한번 해보자. 4번을 오시겠다고. 넌 그냥 한 번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달라고. 이 대단한 대가께서 4번을 오시겠다 그러니까 나 뭐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와, 그 4번에 걸쳐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토론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기가 계속 맴돌고 그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고 만약에 그러면 깨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쪼개라고. 그룹을 작은 그룹으로 쪼개가지고 다른 방으로 보내서 한 30분 정도 뭔가 얘기를 하고 와라. 그룹에서 정리하는 사람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보고하는 사람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거기서 디스커션을 한 다음에 다시 모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잘 듣더라고요. 소그룹으로 모이면 너무 사람이 많으면 얘기 못하던 것들도 하게 돼요. 물론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룹을 나눌 때 각 그룹은 어떤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탑다운 방식으로 줄 수도 있고 그냥 쪼개서 해도 된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아까는 이게 도대체 이런 식으로 토론해가지고 뭐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한 30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질적으로 이렇게 한 단계 올라선 토론이 진행이 되기 시작해요. 제가 하는 토론 수업의 모든 노하우는 롤런 크리스천슨 교수님한테 전부 배운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와인을 하나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요. 컨실리언스라는 와인이거든요. 이게 통섭 와인이에요.
이 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는 비교적 젊은 40대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되는 양반들 넷이서 같이 만든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거 이제 바틀링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병에다 넣자. 그 직전에 이름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야, 그럼 우리 다음날 모여가지고 각자 이름 하나씩 정해가지고 와서 토론을 하자. 그래갖고 네 사람이 자기가 만든 이름에 대해서 이제 각자 설명도 하고, 뭐 서로 네 이름 그럼 무슨 거냐, 뭐 그래가지고 그게 뭐 와인이 팔리겠냐, 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했겠죠. 자기가 지은 이름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름도 좀 이렇게 집어서 좀 생각 좀 해보고 우리 일주일 후에 또 만나자. 그때 이제 정하자. 그 다음 주일에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한 명이 모자를 벗었다. 미국 사람들이 캡 잘 쓰고 다니잖아요. 종이를 찢었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을 썼다.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선거를 해보면 지가 자기를 찍잖아요. 그 네 사람이 다 그렇게 정치권 후보들처럼 했다, 아니면 반장 선거하듯 했다, 한 표씩 4개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사람이 다 똑같이 컨실리언스를 써냈다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네 사람 중에 3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고심해서 만든 이름, 그거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을 것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만든 이름, 자기가 밀었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 중에 한 친구가 만든 이름, 거기에 기꺼이 한 표를 던졌다는 거죠. 이게 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토론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구나, 그럼 기꺼이 그걸 따를 줄 아는, 이게 토론의 목적인데, 아까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토론장들은 가보면 정해놨잖아요. 내 거.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제압하고, 그건 토론이 아니에요. 그 홈페이지에 첫 문장이 컨실리언스는 18세기 영국의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얼이 만든 개념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페이지 읽고 나면요, 윌슨 교수님의 그 컨실리언스 책의 요약문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컨실리언스가 뭐냐? 영어로 쉽게 표현하면 jumping together, 함께 솟구친다라는 뜻이다라고 그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와인이 뭐냐? 우주와 인성의 교감으로 태어나는 맛의 향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썰을 풀어놓고는 교감으로 나타나는 맛의 향연을 부르는 이름으로 컨실리언스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느냐? 컨실리언스 한번 한 서너 번 입에서 한번 이렇게 불러봐라. 혀 끝에서 구르듯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정말 대단한 건, 4사람 중에 한 3사람의 토론을 대하는 태도, 자기 걸 고집한다는 게 아니라 남이 얘기한 게 내 생각보다 옳다 그러면 기꺼이 내 생각을 접고 그걸 따라간다. 이게 토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귀한 교훈을 술만 드시는 분들한테서 배웠습니다. 제 경험담을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은 뭐 퍽 토론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토론 수업도 많이 이끌고, 미국 처음 가서 참 아직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번번이 제 생각에 거의 1년은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토론 수업 1시간, 2시간 내내 문장 하나 만드느라고 시간 다 보낸 거예요. 나 뭐라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느 날 토론을 진행하는 교수님이, 제이, 너는 아무 생각이 없냐? 생각이 왜 없어? 근데 말을 못 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는 한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똑같이 계속 준비하고 재다가 한 말도 못한 거죠. 제가 어느 날 이제 그거를 벗어나기 시작한 건, 미리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제가 읽고는 가는 거죠.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대충 뭐 무슨 주제든 시작하면 뭐 나오는 얘기들이 대충 있거든요. 나는 어느 순간쯤에 어떤 얘기로 치고 들어가면 적어도 낄 수는 있겠다. 이게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봐야 영어로 해야 되고, 내가 저 영어로 하는 저놈들보다 잘할 리가 없잖아요. 뭔가 삐딱한 얘기를 아주 짤막하게 간결하고 강한 임팩트 있게 한마디 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하는 거죠. 열심히 벽을 보고 연습을 한참 한 다음에 정확한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내 머릿속에서는 이게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안 느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게 되는 건데 해보니까 효력이 상당히 있어요. 토론을 진행하는 사람이나 토론의 이 흐름을 이렇게 읽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해도 그거를 굉장히 격려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계속 토론에 참여를 하지, 그럴 때 면박을 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 상당히 의미 있는 그 각도에서 치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 토론 진행자가 굉장히 칭송을 해줘요. 지금 우리는 이런 생각들밖에 못 하고 있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보냐.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얘기가 이제 막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적절하게 어느 시점에 치고 들어갈 건가 하는 거를 미리 연출하시면, 그렇게 하고 한 1년 지나면서 몇 번의 안타를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얘기를 시작하면 저는 또 무슨 기발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러고 이렇게 들어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얘기하는데 내 스스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토론에 관한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준 높은 사회로 가려면 다음 단계는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개별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거나 그래가지고 일하거나 하는 이런 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런데 뭔가 함께 가는 사회, 그런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서로 미워하지 않고 함께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단계로 가려면 서로 얘기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기에 토론이 있다고 생각해서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한 1년 전에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한 챕터 빼놓고. 토론을 잘하려면 노하우 챕터인데요. 그게 왜 이렇게 쓰기 싫은지. 제가 이런 노하우 책을 거의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조만간 쓰겠습니다. 제 깐에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토론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민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